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KBS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요. 사전투표 따로, 본투표 따로 이걸 안 보여줘요. 섞어버립니다. 어느 시점 가게 되면은 둘을 섞어버려요.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얼마나 해서 어떻게 지금 개표되고 있는지, 본투표는 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개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섞여버린다니까. 이게 교활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KBS가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느 특정한 시점 구간에서 전국 개표율이 62.1일 때 개표율이 62.1쯤 되면요, 이거는 거의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만 발생합니다. 뭐 0. 몇 퍼센트 이런 것만 발생하지 실질적으로 이대로 끝까지 가거든요. 64대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 사전 투표 전국 이제 개표 62.1일 때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64, 김문수가 2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전에는 63대 36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이쪽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캠페인이 있었죠. 김문수 후보 본인은 사전투표를 했고 그렇게 사전투표를 걱정하지 말고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지층에서는 아름아름으로 사전투표를 피하고 본투표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았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63대 36이 아니고 64대 27이 되었습니다. 이 비율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그림이 지난 대선이나 지난 지방선거, 지난 그 4.10, 4.15 총선과도 다른 그런 사전투표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어쨌거나 KBS가 이걸 덜컥하고 이게 띄운 겁니다. 화면을.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화면이. 이 KBS의 실수지.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사전에서는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거의 2대1 이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당일 투표, 사전 투표잖아요.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 당일 투표 합계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재명하고 김문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사전 투표에서 무려 516만 6,282표 차이가 납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이기죠. 상당히 많이. 합계해서 이런 식으로 46.67대 41.63. 뭐 여기에 이제 다른 요인이 조금 빠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 비슷한 수치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 KBS가 이거 중간에 띄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렇게 이겼지만 본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크게 이기거든요. 53대 37. 앞서 그거 사전 투표, 본 투표 간의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거죠. 거기는 62대 27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왼쪽은 본 투표, 오른쪽은 사전 투표거든요. 김문수 53.34가 사전 투표에서는 27.3, 이재명은 그 반대로 되고요. 이 차이로 이 이상한 통계적 차이, 이 통계학자들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벼락 맞을 일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생각외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요, 그런가 하고 갸우뚱합니다. 이걸 보고 완벽하다, 완벽한 이건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외로 이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복잡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그래서 이게 통계적 어떤 이슈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에 확 와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외로. 그래서 부정선거 규명운동은 물증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종이 같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걸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수 국민들을 다수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쨌거나 이번 선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KBS가 저희가 중간에 띄웠던 게 우리 이제 2030 네티즌들에게 포착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그게 캡처 당한 거죠. 자,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했던 여기 내용들, 뭐 요거는 2025년 4월 14일 당시의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여기 보면 50대 32대 이렇게 나오죠. 48대 26 안철수, 50대 30 오세훈, 47대 23 유승민, 49대 27 한동훈. 한동훈이 제일 낮아요, 여기. 유승민하고 한동훈이 인기가 되게 없다니까, 전체적으로. 한동훈 한 딸들은요, 한동훈 나가면 자꾸 이긴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가 많았지만 한동훈이 김문수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 김문수가 어느 정도 뜨고 나서부터는 이런 양자구도에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상강이었어요. 한동훈은 4등이었다니까. 4등 아니면 5등이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흰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새로운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창당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대혁신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걸 주도할 수 있는. 한 딸들은 한동훈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거 불가능하고요. 한동훈은 이번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했던 게 대선 국민에서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 자기 정치를 했거든. 대선 운동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격했단 말이지. 자, 그것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요. 정치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만일에 당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처럼 뛰었어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 야, 이번에 안철수 의원 다시 봤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떠났을 때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철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수하면은 철수의 왕이었잖아요. 무조건 중간에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강철수라 그러죠. 안철수입니다. 노철수입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안철수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 차라리 말이죠. 안철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당대표는. 이번에 안철수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글쎄요. 안철수도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있지만 김문수와 잘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윤상현 등등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조만간 닥쳐올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경기지사라든가 안철수는 경기지사가 좋겠죠. 여기 서울시장은 나경원 뭐 이런 정도가 좋지 않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인천시장 이런 데가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요. 이제 이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이 당을 완전 대혁신을 할 어떤 주인공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정치력도 뛰어나야 됩니다.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의 조정력, 통합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의 경험과 관록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봐서는요.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결국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정도면 한 자릿수로 좁혀들었고 준석이하고 합치면은 거의 똑같아요. 5대5야 그냥. 보수 지형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살린 겁니다. 젖잘 싸고 맞고요. 졌지만 잘 싸웠고 충분히 김문수와 함께 향후 몇 년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강한 투쟁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 몇마디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그야말로 온몸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정선거 이슈를 김문수 보고 당신이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그걸 원하지만 지금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누구도 그걸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아무도 그걸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실물 정치의 핵심이 되어 있는 김문수 보고 당신이 그거 하라. 그건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운동가죠. 운동가.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입장, 황교안 뭐 전 총리 같은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정치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정치하지 말고 광장에 나가서 운동만 해야 돼. 그럼 운동 갖고 되느냐라는 겁니다.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부정선거 이슈가 있더라도 그 핸디캡을 안고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투표해서 이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다시 이기려고 하면은 저들이 짜놓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세팅된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적으로
그 정도로 수준으로 크게 이겨야 되겠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릅니다. 미국에서 뭔가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당대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홍준표는 대선에서 24% 먹고 당대표했다. 여기 장미 대선 때죠. 김문수는 계엄에 탄핵에 다 망가진 국민의힘이 이끌고 이재명과 맞다이 쳐서 41% 얻어냈다. 그것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왔어요.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대선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사람이야. 근데 김문수 이분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고. 아무런 준비를.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리는데도 너무도 부족했죠. 시간이. 나경원 의원이 그러더군요. 너무도 좋은 인재고 후보였는데 알릴 시간이 너무도 적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 자기도 처음 봤대. 자기도 김문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인물인 줄 몰랐다. 이렇게 엄청난 과거에 그만 기적의 드라마를 갖고 있던 그런 영웅시대 주인공 같은 인물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경북, 대구, 강원, 울산, 경남, 부산, 동북 벨트를 지켜냈다. 엄청난 겁니다. 보수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잘 싸웠고 경기 인천에서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솔직히 국민의힘만 처음부터요 김문수로 올인했으면 전 이 수치는 더 줄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한덕수로 간다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난리를 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당력을 집중하지 못했던 그 뼈아픈 한 열흘 정도가 있습니다. 보름 정도 되겠죠. 그때만 말이죠. 진작에 후보 뽑아놓고 김문수 후보에게 올인했으면요 한덕수 그 카드는 생각도 하지 말고 최소 저는 김문수 후보가 3 내지 5% 정도 더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최대 장점은 본인 자신이거든. 부인 자신, 그 가족 자신이에요. 가족 자체, 부인 그 자체, 김문수 그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걸 알리는데 너무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원래 사람이 사람을 알린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너무도 뼈가 아픕니다. 한덕수가 나가면 뭐 될 줄 알았습니까? 한동훈이 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저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네거티브도 못했어요.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죠. 안 먹히거든. 응? 김문수의 망언이라고 던져놨다가 그냥 역풍 맞아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깨갱하고 그냥 도로 초래해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깔 게 없는 그 유일한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봐야죠.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 자식도 그렇고 집안 전체가 너무도 이재명과 비교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자, 솔직히 당만 잘 수습하고 야당 전투력만 갖추면 서울 동부벨트 충청권까지 모조리 잡을 수 있다. 그 밑바닥은 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 역량으로 만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가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이면요 41이 아니고 저는 35점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 말이죠. 35 정도가 한계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면 4분 일어난다. 지금 김문수는 원래 자기 개파가 없었기 때문에요. 친윤도 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동훈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김문수는 지금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한동훈 내쳐라라고 하죠. 또 어떤 목소리는 친윤 내쳐라 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인물. 어쩌면은요 이준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악연이 없거든. 준석이하고는 아무런 그것도 없고 한동훈하고도 악연이 없어요. 김문수는. 옛날에 벌써 김문수는 장관이 됐을 그 무렵 그때도 한동훈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당시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부터 김문수 막 비난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김문수는 원래 그런 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쩌면 뭐 이렇게 품자라고 할지 몰라요. 당장 근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인물 김문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이. 이번 대선에서는 결국 이렇게 됐지만 아직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라운드가 있다라는 거죠. 홍준표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다시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는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서 전당대회 한들 나올 표가 없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 이제 2030들도 많습니다. 저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30이 작성한 글인데 뭐 상당히 이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아무튼 KBS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보여준 것 이게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이렇게 다르냐? 본투표만 하면 김문수 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기는데 사전투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수단이 필요한데 빳빳한 종이 그게 대표적입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그 밖에 다른 이상한 어떤 투표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뭐 붙어 있는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고 이것을 성공시키자면 국내적 요소만 갖고는 어렵고 미국에서 한 번은 반드시 큰 어떤 대포를 한번 쏘아줘야 됩니다. 큰 것이 한 번은 와야 된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